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고 유지하자의 다유예요. 오늘은 분리식단 4편으로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1번, 다이어트와 에너지의 관계. 다이어트 원리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체중 감소를 위한 1차 목표는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몸은 에너지의 협조 없이는 독성 노폐물을 제거할 수도 없고 배출에는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리 근육일까요? 아님 뇌나 심장일까요?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곳은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졸리고 힘이 처지는 경험을 모두 해보셨을 텐데요. 과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에너지가 소화기관에 있는 음식을 처리하는 데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리거나 수영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화하는 데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몸에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계속해서 많은 종류의 음식을 한 식탁에서 정기적으로 먹는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상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을 찾기는 힘듭니다. 2번,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 우리 몸은 부적절한 배합의 음식으로 몸 안에 쌓여있는 독성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세정 작업을 완수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모든 음식 중에서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고 모든 과일은 8, 90%가 세정 작업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생존을 위해서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고 과일에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일대학의 교수인 주디스 로디는 뉴욕에서 열린 비만 국제 학술 대회에서 다소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녀는 과일 속에 당이 주는 이로움에 대해서 밝혀냈고 그 결과 먼저 먹은 음식의 종류가 다음 식사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일의 당인 과당탄물을 마신 사람들은 일반 설탕물을 마신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을 먹었다고 합니다. 과당을 섭취한 사람들은 다음 식사에서 일반 설탕을 섭취한 사람보다 평균 479칼로리나 적게 먹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이며 심장질환연구소의 학장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는 많은 종류의 과일에서 발견된 놀라운 물질이 심장질환이나 심장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그 물질은 끈적끈적한 피로 인해 동맥이 막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심장을 보호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일은 우리 몸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씻어낸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일보다 더 부당하게 취급받는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일을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과일은 가장 이로운 에너지를 주며 우리 삶을 고양시키는 음식입니다. 3번, 올바른 과일 섭취 방법. 과일은 위에서 분해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일이 보존한 에너지는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는 자동적으로 몸에서 독성 노폐물을 씻어낸 다음 몸무게를 줄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일이 올바로 섭취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무조건 빈속,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과일 섭취란 과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후식으로 식사 후에 과일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음식을 먹은 다음 과일을 먹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를 먹은 후 후식으로 사과 하나를 먹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샌드위치는 위에서 소화시키는데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반면 사과는 단 30분이면 위를 거쳐 바로 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30분 후에 위를 통과하고 싶지만 샌드위치가 그 길을 막아 방해를 받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일이 위에서 샌드위치와 소화액을 접하게 되는 순간 모든 음식은 전부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든 음식이 썩고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해 몸속에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음식을 먹은 후 다시 과일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문제인데요. 과일을 먹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 샐러드 및 생야채를 섭취한 뒤 과일을 섭취하려면 적어도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탄수화물로 된 식사를 했다면 3시간을 기다려 주시고요. 고기 등으로 된 식사를 한 뒤엔 4시간 기다려 주세요. 이 시간들은 적절한 음식 배합에 따른, 즉 분리식단 스타일로 먹은 음식에만 해당이 됩니다. 부적절하게 배합된 식사에는 최소한 8시간 후에 과일을 섭취해야 합니다. 다른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과일을 먹은 후 과일이 완전히 소화된 2, 30분 후에 다른 음식을 섭취해 주세요. 단, 바나나와 건대추 야자, 견과류는 45분에서 1시간 후에 식사를 시작해 주세요. 아무리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과일이라도 다른 음식과 섞어서 섭취한다면 다이어트 중 우리가 먹은 음식에 칼로리를 더할 뿐입니다. 이렇게 과일은 과당, 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이어트 중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겁니다. 음식 배합의 권위자인 하버트 쉘턴 박사는 과일은 공복에 섭취했을 경우에만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4번. 정화시킬 것인가, 막히게 할 것인가.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과 수분 함량이 높지 않은 음식, 과도한 동물성 음식, 식품 첨가제,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물,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몸을 오염시키고 산성화시킵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붓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멍울이 생기고 대머리가 되며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눈 밑에 검은 자궁이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은 위궤양이 생겼다는 증거이며 몸이 산성화됐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과일을 제대로만 섭취한다면 몸에 있는 산성을 중성화시켜서 놀랍게도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과일 섭취의 원리를 안다면 아름다운 외모, 장수, 건강, 에너지, 행복, 날씬한 몸매를 모두 가질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몸을 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위가 턱턱 막히도록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은 더 이상 막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위가 더 막히면 막힐수록 체중은 더 늘게 되고 비만을 해결하는 일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당장 오늘 저녁에 먹게 될 음식을 생각해 보아도 정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음식이 나를 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막히게 할 것인가? 달리 말해 이 식사가 과일과 채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과일은 몸에 쌓인 찌꺼기를 몸에서 씻어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과일을 제대로 먹는 것보다 체중 감소의 효과 면에서 견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길 원하고 체중도 감량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먹기 전에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있나? 아니면 내 몸에 순환을 막히게 하고 독소를 생산해내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되찾으시기를 다유가 응원합니다.